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권고를 하면 국가기관은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권고안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이 뉴스를 먼저 소개하고 왜 이런 뉴스가 나온지 얘기해 드릴게요. 6번입니다.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마은혁을 임명하라.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은혁은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결의안을 지금 했을까요? 일단 결의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좌파들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8명 중에 이게 3명이 될까 하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도 불안해 하지만 좌파들이 보기에도 6표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잘해봤자 4표는 확실해. 근데 5표가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6표까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한 마은혁을 넣으면 6표가 되니까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7번인데요. 와, 진짜 여러분이 노희범이 누군지 아시죠? 헌법연구관이었는데 종편에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이 사람이. 7번 뉴스입니다. 이 노희범이요. 온 뉴스에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대통령 파면된다면 1등 공신은 홍곽조. 파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데 옛날에요. 대통령 뭐 금메달 누구 은메달 누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 변호사님? 네네네. 박지원이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네. 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 사람 하는 말은 별로 비중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홍과 곽은 네. 뭐 아무리 지네들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얘네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특히 홍은 다시 좀 증인 채택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홍이나 곽은 1등 공신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나름대로 얘네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네. 1등 공신을 만들고 싶었으나 그렇죠. 그렇죠?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에게 네. 탈탈 털려가지고 홍과 곽은 더 이상 이제 1등 공신이 될 수 없고요. 조성현도 뭐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던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장 뉴스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주장 그대로 사실상 탄핵 기각 공고한. 여러분, 인권위가 안창호인가요, 저분이? 네. 저분이 뭐라고 했는지 정 변호사님이 소개하겠습니다. JTBC가 어째서 저걸 보도했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어떤 결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해서 권고를 하면 그 권고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그 권고를 이행을 한 다음에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뭡니까? 대개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권고안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안창호 우리 위원장이 그죠? 결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죠? 옛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산지검 초임 시절에 우리 형사일부의 부부장님이셨는데 네. 저희가 작은 모임을 할 때 제가 정말 자주 뵀던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참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안창호 이분은 탄핵을 반대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마저 사실은 탄핵에 찬성해서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놀라고 실망을 했던 면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창호 위원장이 네.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짐을 짊어졌잖아요.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지금 6대4가 됐잖아요. 네. 5대4에서 만약에 안창호 위원장이 반대하는 쪽이 돼서 5대5가 되면 의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안창호 위원장이 나는 찬성이야 해서 6대4가 되는 바람에 이 공고안이 만들어진 건데 이 공고안의 내용이 안창호, 그죠? 헌법재판관이었던 안창호의 의견이 반영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그 보도처럼 사실상 탄핵 기각 권고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계엄이 단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여 대통령 측에서 쫓아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네. 워딩 아시죠? 네네. 방금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원래 헌재 재판관 출신이시고 박근혜 네. 대통령 때 뼈저린 아픔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공고안을 만든 거. 이거 되게 의미 있거든요. 그럼요. 이 공고안이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기사를 시간대별로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이 기사가 JTBC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나왔을까요? 이 내용을 왜 굳이 공개했을까요? 왜? 알리는 거죠. 야, 지금 위험해. 얘들아, 위험해. 집중. 너희 지금 안심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노이범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있잖아요. 그 마동탁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사람 임명하라고 촉구안 하고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갑자기 중구난방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 쪽지가 뭐 메모가 4개라는 둥. 이제는 진짜 무슨 누구 저 이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등장인물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그랬죠.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측 변호인이 우리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아무리 문대행이라고 해도 고민을 하더니 20일 날짜를 잡았는데 너무 고민 좀 하셨어야죠. 그날이 형사재판이니까. 너무 급하게 잡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정리가 좀 되죠.